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어에 간절하세요? 네, 영어에 간절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로 우리는 영어를 잘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영어가 종교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영어에 간절하고 진심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영어에 진심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영어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 영어를 지금까지 이르게 한 비결에는 제가 2년 동안 영어 회화학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저만의 그런 노력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영어를 자신감 있게 하는 부분에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을 꽤 오래 했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만났던 인상적으로 좀 공부했던 아이들, 영어에 좀 재능이 있었던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어 쓰기를 이렇게 많이 추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영어 쓰기를 많이 하면 제가 상을 주고 선물을 주고 상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매일매일 40분씩 일찍 와서 페이퍼 쓰기를 했고요. 한 달 동안 무려 그 아이는 180장의 페이퍼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가 180장의 페이퍼 쓰기를 하고 나서 어떤 유익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말이 어제 들은 것처럼 똑똑히 기억나요. 선생님, 처음에는요, 제가 모르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문장을 썼어요. 문장을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도 써보고 영작도 해보고 한국어를 영어로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는 작문이 점점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장이 점점 쉬워지니까 이번에는 문단을 써볼까 해서 문단을 통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달에 배웠던 교재에 나온 영어는 어떤 것도 어려운 게 없어졌어요. 결국 그 아이는 상을 받았고요. 물론 골드메일 대회를 제가 미니로 제 교실에서만 했었는데 그 아이가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고 아이들의 어떤 의욕이나 동기를 이끌어준 역할만 해줬을 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아이는 재미를 느꼈던 거예요. 성취감도 느꼈던 거고요. 어저께 어떤 심리인지학자가 한 말을 듣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가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고. 공부는 다 재미없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재밌습니다. 재미없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공부를 처음에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해야 하니까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유명하고 훌륭하고 이런 이름 있고 지성을 갖춘 그런 분들의 강연을 거의 종일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강연자들이나 이런 분들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제가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 봤냐 하고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재밌기 때문입니다. 네. 공부 안에 재미를 맛본 아이는 한 번 어떤 분야에서 패턴에서 재미를 느낀 아이는 다른 분야도 분명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고 도전하고 결국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스피킹을 아주 잘했던 아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아이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발음도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제가 못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는 그 교재 안에 이렇게 그 몸의 장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뭐 폐라든가 렁 뭐 이러면서 heart 막 이렇게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걔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였는데 걔가 제가 모르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12지장이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회화를 잘하니? 발음도 이렇게 우수하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랑 어려서부터 자기는 영어화를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걔는 영화를, 아빠는 이제 영어 공부의 컨텐츠로 이렇게 준 것이겠죠? 근데 아이는 그 안에서 재미를 느꼈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결국 그 즐거움은 아이를 어느 정도의 굉장히 성장되는 그 향상의 곡선까지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아이도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누린 것이 그 아이에게 굉장한 진보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아주 문법을 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도 걔 보고 문법을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해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넌 어떻게 이렇게 문법을 잘해? 선생님이 너 문법 오류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말할 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성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문법을 공부한 적이 없대요. 문법 책으로. 그래? 우리는 문법 책 파고들어도 모르겠던데. 아, 근데 자기는 그냥 눈으로 영어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문법을 가진 영어 책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는 그 문장이 왜 틀렸는지 맞는지 정도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틀리지 않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대요. 왜냐면 문법적인 용어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 언어학자들도 말하더라고요. 문법 책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법 책으로 공부 안 하면 좀 불안한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왠지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또 교육 시스템과 현지화된 교육에 또 이렇게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법은 책은 저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완전한 원어민들, 정말 고수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영어 어떤 분야의 고수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유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근데 장문에 대해서는 저도 한글로 이제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니까 많이 쓰거든요.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다가 어떤 영감을 얻으면 바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쑥 써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방문가에를 가는데 항상 10분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늦는 걸 싫어해서. 그러면 그 10분 안에 제가 글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훈련됐기 때문에. 그럼 제가 글 쓰는 걸 배웠을까요? 아니요. 그냥 썼어요. 쓰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은 잘 쓴다는 말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원어민한테 그 사람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영어 영문과를 전공한 원어민이었는데 굉장히 글을 잘 쓴다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문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원어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 재능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좌절감을 느꼈는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디슨의 말 때문이죠. 네. 천재는 1%의 어떤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정말 작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써라. 또 써라. 계속 써라. 항상 써라. 언제나 써라. 그것이 잘 쓰게 되는 비결이다. 전 장문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장문을 잘하지는 못해서 제 말이 완전 맞다 이렇게는 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잘 쓰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더 잘하는 분들의 의견은 참고하시고요. 네, 영어 공부 제가 아는 분야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